3월 5일 날 발표된 노선 상업 지역이 활성화되는 이런 지역들이 이 네 가지가 겹쳐지는 곳은 앞으로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가장 안전한 투자가 될 수 있고 가장 높은 수익이 나는 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총망라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또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지, 특히나 내가 관심 있는 서울의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언제 시행이 돼서 어떤 계획이 언제 완료가 되는지를 알 수 있다면 가장 투자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각 분야별로 어떤 스케줄을 한 해 동안 진행할 것인지를 아는 게 이 경제정책 방향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가 되거든요. 지난 12월 달에 발표가 됐고요. 원래 2024년 부동산과 교통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자세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 국토교통부에서 1월에 발표되는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큰 방향을 알고 나서 궁금한 것이 이제 세부적인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국토부의 주요 업무 계획에서 세부적인 사항 중에서 부동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교통 분야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1월 25일 날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3대 혁신 방안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보게 되면 GTX, 그다음에 광역교통, 철도와 도로의 지하화, 그리고 미래의 새로운 교통망이라고 할 수 있는 날아다니는 택시라고 일명되는 UAM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됐고, 이게 언제 어떻게 테스트를 거쳐서 언제 완성이 돼서 시행이 되는지까지 아주 자세한 스케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잘 알게 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거를 내가 미리 알고 투자 기회를 가져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서울이잖아요. 그럼 서울에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면은 계획되고 있는 공급 정책이라든지 대규모 업무타운, 교통망, 녹지 계획, 이런 것들이 언제 시작이 돼서 어떻게 진행 중이고 또 언제 완성이 돼서 되는지까지를 자세하게 스케줄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투자의 시점을 정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또 지역별로 빠르게 진행되는 곳, 좀 늦게 되는 곳, 지금 현재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는 곳,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다 보니까 투자 지역을 선정하는 데도 매우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2024년 서울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볼 건데, 여기서 추가로 팁을 하나 드린다면은 작년 12월 달, 그리고 1월 달에 국토부, 2월 달에 서울시. 자, 그러면 3월 달에는 뭐가 나올까요? 그렇습니다. 3월 달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살고 계시는 지자체의 주요 업무 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강남구의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싶다, 용산구의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3월 말 정도에 들어가면은 또 세부적으로 공개가 된다라는 걸 팁으로 드리면서 서울시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서울시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서 부동산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역시 공급 부족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 규제를 완화하고 지금 현재 정비 사업장과 건설사의 갈등도 조정을 하고, 그래서 사업 속도를 내게 해서 원래 2024년에 82,000호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목표를 수립하고 갈등을 조정한 다음에 제도 개선을 하겠다. 특히나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이 제도 개선인데요. 서울시가 통합 심의를 적용하겠다. 모든 정비 사업에. 그리고 입안 동의율도 낮추고 구역 지정 요건도 완화해서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초기에 조합들이 설립이 됐을 때 비용이 필요한데 이걸 초기 융자를 지원해서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큰 재개발보다는 소규모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게 지금 서울시의 큰 방향이거든요. 모아타운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실행력을 강화한다. 특히나 모아타운이 지금 현재 구역만 지정이 되고 선정이 됐는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게 없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보니까 원래 2024년 안에 착공 가능한 모아타운이 18개소로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고, 특히나 이 도시형 생활주택의 수도 세대수도 제한을 없애서 주차장법도 완화를 해서 신속하게 인허가를 지원하게 서울의 소규모 주택도, 그 다음에 소규모 정비사업도, 대규모 재개발도
빠른 시간 안에 미래에 닥쳐올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벌써 1월부터 3월까지 많은 구역들이 모아타운과 신속통합 구역이 지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1월만 해도 벌써 6곳, 2월에 5곳, 3월에 2곳이 심의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하게 되면서 벌써 13곳 이상이 3월 안에 정비구역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자, 주요 업무 계획에서 두 번째 목표로 잡고 있는 것이 글로벌 탑5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한강의 조명 명소와 문화예술 공간을 더욱더 조성해서 매력을 높이겠다. 그래서 작년에 발표된 랜드마크 대관람차를 조성하는데 상암동에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상반기 안에 적격성 조사를 하고요. 하반기에는 민자 투자 사업자를 지정을 하겠다. 그래서 2026년에 착공에 들어가겠다. 스케줄을 이렇게 잡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개발할 수 있는 곳 중에서 한강 가운데에 있는 한강대교 정 가운데에 있는 노들섬을 이제 개발하는데, 노들섬 같은 경우는 이미 국제 공모를 통해서 디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구했거든요. 그리고 여의도에 제2의 세종문화회관을 조성하겠다. 그래서 노들섬과 제2의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설계자 선정, 사전 절차를 올해 11월 달까지 마무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들섬 같은 경우는 국제 업무지구와 연계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요. 2월 말 정도에 디자인 공모가 끝나고 이제 설계 공모에 들어간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이미 건축가 7인이 설계안을 제출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사를 통해서 5월 이후에 최종 선택을 한다. 자, 그럼 설계 공모가 끝난다면 개별적으로 사업자를 모집하게 되고 사업자를 이 설계에 따라서 착공하게 되는 그런 순서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도 굉장히 빠르게 이런 노들섬 개발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노들섬이 한강에서 랜드마크 시설이 될 수 있다라고 보면은 인접해 있는 지역들의 가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서울을 글로벌 탑5 도시로 만들려면은 세계적인 도시들의 특징을 좀 따라할 필요가 있거든요. 세계적인 도시들 같은 경우는 녹지 비율이 상당히 높고 또 이 녹지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도 자연성 회복과 접근성을 개선하겠다라는 측면에 각의 개발 계획들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한강 시민공원이 대표적인 녹지인데 이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로 인해서 단절이 돼서 접근성이 굉장히 좀 제한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위로 데크를 덮어서 한강 시민공원까지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을 용이하게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일환으로 암사 초록길처럼 이 올림픽대로 강변북로를 위에 데크를 덮어서 녹지가 지나가서 한강 시민공원까지 용이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이런 데를 더욱더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교통수단 이라고 해서 관광과 운송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는 한강 리버버스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운송수단보다는 관광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운송수단 같은 경우는 좀 속도가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좀 막힐 때는 이 운송수단이 용이할 수 있겠지만 평상시에는 전철이나 이 자동차보다는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관광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2월 달에 운영 계획이 발표가 됐고요. 9월 달에 설계와 시공에 들어가서 올해 10월 정도에 이미 시범 운항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계획들이 발표가 되면은 되기는 할 거야 라는 이제 좀 불확실성이 되게 큰데, 이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게 되면 이런 스케줄들을 우리 시청자분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불확실성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리버버스보다 훨씬 큰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서울항 조성 계획인데요. 자, 이 서울항 같은 경우는 2024년 8월 달에 착공이 돼서 5,000톤급 이하의 선박을 운영하는 국내항 개항은 2026년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녹지와 물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종합적으로 나오게 되는 근본적인 큰 계획은 뭐냐면은 서울의 녹지 계획입니다. 공원과 녹지, 수변축에 대한 계획이 큰 계획 안에 추가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북한산에서 출발을 해서 아래쪽에 관악산까지 이어지는 남북으로의 녹지축,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것이 용산공원이고요. 그 왼쪽에 만들어진 것이 국제 업무지구입니다. 그리고 동서로
가장 큰 계획은 한강을 따라서의 계획이고 이 한강에 뻗어 있는 지천, 4대 지천을 따라서 이 계획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는 없는 거죠. 가장 최근에 발표된 이 물길에 대한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요. 1월 말 정도에 용산구 홈페이지를 들어가면은 지구 단위 계획 결정 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용산 전자상가와 국제업무지구의 도로 밑에 있는 만초천을 복원하겠다라는 것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이 됐어요. 이 전자상가 안을 관통하는 이 물길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 중요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계획들이 더욱더 집중이 되고 중요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물길과 녹지 계획이 만들어졌을 때 그 경제적 파급 효과는 다른 지역의 파급 효과보다 월등히 높고 이런 경제적 파급 효과는 부동산 시장에 반드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도 한강 조망이 나온다고 해서 이 조망권에 대해서 조망 프리미엄만 5억에서 10억 정도가 형성되는 것처럼 이런 녹지와 물길들이 만들어지고 그 주요 거점에 다른 복합 개발들이 같이 어우러졌을 때 그 시너지가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으로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 시청자분들이 미리 이렇게 계획을 알 수 있다면 투자 계획을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수밖에 없겠죠. 서울이 워낙 넓다 보니까 이렇게 계획을 수립할 때도 이 권역 단위로 나누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보면은 5개 생활권으로 나눠서 놨습니다. 근데 이번에 서울시 주요 업무 계획에서는 이 5개 생활권 중에서 4대, 4대 생활권에 대해서 권역별로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동남권, 강남이 포함된 지역인데요. 여기는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조성하는 게 원래 2024년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2021년부터 이미 시작이 됐고 작년 6월 달에 이 실시 계획이 변경이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실시 설계가 착수가 들어가고 2028년 10월에 완공, 준공될 예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동대로 지하 복합 개발에는 바로 옆에 한전부지가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이 한전부지가 최근에 변경에 들어갔어요. 원래는 105층짜리로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건축비라든지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55층 정도로 서울시에 제안을 해놨고 55층 2동 정도로 짓는 걸로 지금 현재 변경이 돼서 진행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 영동대로 지하 복합 공간과 한전부지가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고 구체화되고 있고 이제는 시행 단계까지 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잠실 종합운동장과 이 한전부지를 복합 개발해서 국제교류 복합지구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이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주 경기장은 이미 착공에 들어가서 작년 8월 달부터 착공에 들어갔고요. 내년 2026년 12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실시 협약을 올해 하반기에 체결해서 단계별로 착공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완성되는 데는 한 2030년 정도에 대부분 다 완성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 대규모 돔구장도 들어올 예정이고 날아다니는 운송수단인 UAM이 도입이 된다면 이 돔구장 위쪽에도 이착륙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우리가 말로 설명하면 좀 어려우니까 이게 영동대로 지하 복합도시 건설이 되고요. 왼쪽 편에 있는 게 코엑스와 무역센터들이 있고요. 요 오른쪽 편이 한전부지가 개발이 됩니다. 가운데 천천히 흘러가게 되고 바로 오른쪽에 이 종합운동장이 지금 현재 다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 올림픽대로에 한 500m 정도가 이 데크로 덮어지게 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한강시민공원의 접근성이 좋게 되는 녹지를 조성하고 요트 선착장을 만들어서 외국의 마리나베이 같은 모습을 만들게 되고요. 여기에 돔구장이 이렇게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8 올림픽 때 주 경기장으로 썼던 이 경기장들이 굉장히 노후가 되면서 사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새롭게 개발을 해서 국제적인 스포츠도 유입을 하고 관광, 그다음에 K-팝 공연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단지로 만들게 되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한강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한강의 수상 레저 스포츠라든지 또는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도 가격도 상당히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특히나 이 삼성역 같은 경우는 GTX가 무려 2개나 들어서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위례 신사선도 이쪽으로 지나가게 되면서 이 지역은 잠실과 삼성동의 일대가 굉장히 천지개벽하게 바뀌는 지역이다. 안 그래도 지금 코엑스 때문에 강남구에서도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인데 이렇게 종합운동장과 더불어서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된다면 그 위상이 더욱 높아질 거고 이 주변 지역에 조성되는 모든 부동산 건물들은 최상급지에 해당되는 가치와 가격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고 지금보다도 월등히 가격도 높아질 수 있다는 걸 같이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대 권역 중에서 두 번째는 동북권입니다. 이 동북권에 2024년 서울시 주요 업무계획에서 단계별로 진행되는 곳은 창동, 상계, 동북권 중심 도시를 조성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그래서 창동역 주변 지역에 문화예술 거점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미 이거는 로봇인공지능과학관이 올해 5월 달에 개관을 할 예정이고요. 사진미술관도 올해 11월 달에 개관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완공이 다 됐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창동 차량기지 일대가 일자리 중심의 미래 성장 거점으로 만들게 되는데 이 창동과 노원역 중심으로 해서 첨단 의료 복합 클러스터가 들어서게 되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기업 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전략적 개발 방안이 마련된 게 올해 12월까지고요. 그다음 운전면허 시험장 이전 계획이 마무리가 되는 것도 올해 12월까지 마무리가 되면서 이미 진행이 돼서 완성이 되는 곳이 있고 또 진행이 되고 있는 순차적으로 올해 말까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동역에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서는데 왜냐하면 여기에 GTX가 들어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복합 환승센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설계 공모와 기본 설계를 올해 말까지 마치겠다라고 합니다. 자, 4대 권역 중에서 두 번째 서북권은요, 수색과 DMC역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 계획과 은평구의 불광역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 혁신파크가 만들어지는 이 두 가지가 올해 2024년 서울시의 주요 업무 계획에 포함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상암과 수색역 같은 경우는 수색 증산 뉴타운과 상암 업무지구가 지상철도로 인해서 단절이 돼 있는데 이 DMC 기능을 확충하고 주변 지역과 연계를 활성화하면서 접근성이 좋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민간개발 가이드라인을 지구단위 계획안을 올해 12월 달까지 마련해서 이렇게 수색역과 DMC역의 중심으로 해서 업무타운이 만들어지게 되고 단절되어 있는 공간들을 소통이 되는 공간지역으로 발전을 하겠다라는 걸 차근차근 진행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는 철도 기본계획 고시를 하고요. 그다음 사전 협상과 인허가를 2026년에서 2028년까지 마치고 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거는 2028년부터 31년까지다 보니까 이 상암과 수색의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혁신파크인데 이거는 불광역 더블 역세권인 불광역의 신경제문화타운. 그러니까 불광역 주변 지역은 도심의 접근성이 좋은 3호선 라인이기도 하고 6호선도 있긴 하지만은 이 지역은 뚜렷하게 업무지구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이 불광역 중심으로 해서 서울 혁신파크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을 재정비해서 작년 10월 달부터 올해 12월 달까지 진행을 하고요. 사전 절차를 이행하는 걸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그리고 사업 시행도 2027년부터 2030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6년 안에 이런 것들이 불광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신경제 문화타운이 만들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은평구 지역 같은 경우는 3호선 라인에 따라서 재개발과 도시 정비 사업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은 분들도 관심을 가져도 될 만한 지역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대 권역별 개발에서 마지막인 서남권 개발입니다. 서남권 개발은 신성장 거점 미래 교통 허브를 만들겠고 첨단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첨단 미래 교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날아다닌 택시라고 불러지는 에어 모빌리티 UAM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UAM 상용화가 2025년 내년으로 다가와 있는 상황이고 원래 이미 실증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에 관련된 산업 기반을 조성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지구 지정을 하고요. 내년에 계획 인가를 받고 공사가 완료되는 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단계별로 1, 2, 3블록으로 나누는데 단계별로 가게 됩니다. 여기는 김포공항 주변 지역이 지금은 서울에서 가장 외곽에 위치하고 있고 또 비행기의 이착륙의 소음 지역이고 주변에 항공법에 의한 제한 지역이 돼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개발이 굉장히 제한돼 있고 강력한 제한이 걸려 있었는데 이렇게 미래교통 허브와 첨단 산업 클러스터가 들어선다면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김포공항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자산 가치와 부가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더불어서 이런 주변 지역들은 많은 신규 주거타운도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게 1블록, 2블록, 3블록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단계별로 2026년에 완성되는 목표를 갖고 있고, 마지막으로 3블록 같은 경우가 29년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불과 2년에서 4년 사이에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서울시가 서남권 대개조 프로젝트라는 걸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서남권 대 프로젝트에도 이 김포공항에 대한 미래 신교통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큰 계획이 발표되고 세부적인 계획들이 순차적으로 스케줄에 따라 진행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 시점, 투자 목적에 맞는 것들을 잘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제공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김포가 신교통 거점이 되려면 이렇게 첨단 산업인 UAM이 상용화되고 활성화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2024 서울시 주요 업무 계획에서도 미래 첨단 교통의 도입과 상용화에 대한 준비 과정들을 어떤 스케줄을 갖고 진행하느냐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서울형 도심 항공교통 SUAM 도입, 한국형 UAM 도심의 실증 사업이 시작이 됐다. 그래서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3번에 걸쳐서 실증 테스트를 하는데, 이 UAM 날아다니는 운송수단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걱정되는 것이 이 안정성이거든요. 그래서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3번의 실증 테스트를 합니다. 무인으로 운전하는 것과 유인으로 운전하는 것까지 다양하게 검색을 하게 되는데, 서울의 시구간은 김포공항에서 여의도, 잠실에서 수소 구간에 대해서 실증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UAM이 본격화 상용화 되려면은 이착륙장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 이착륙장을 버티포트라고 합니다. 이 여의도 일원에 조성을 하는데 이게 원래 2024년 10월에 구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상 2층에 연면적 600제곱미터, 높이 7m 높이의 이착륙장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이렇게 거점별로 많은 버티포트가 만들어진다면 미래형 첨단 교통수단이 활성화되고 확산되는데 속도를 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요, 지하철 역세권을 타고 내리는 이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가치가 매우 높고 차별화되어 있다는 걸 우리 시청자분도 이미 경험을 통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공중을 날아다니는 운송수단이 만들어지는 이착륙장, 버티포트가 만들어지는 주변 지역들은 대단히 그 가치의 변화가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이 교통수단이 경제성만 나온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고 제도가 정착이 돼서 확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보다도 훨씬 빠른 내년부터 이미 상용화에 접어들었다라는 걸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아시고,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지는 이 거점이 어딘지를 좀 안다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UAM이 단계별로 좀 보게 되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가 나눠지는데, 일단 실증 테스트가 통과가 돼서 안전성이 검증이 된다면 1단계 구간은 김포에서 용산까지 구간이 1단계 구간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상용화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인천공항과 삼성동, 잠실, 수서까지 연결되는 곳이 2단계 구간이고, 그리고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는 것이 3단계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단계 구간은 상당히 좀 오래 걸리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지금 파랗게 점 선호되어 있는 지역을 미리 선점한다고 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 기간을 굉장히 오랫동안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1단계와 2단계 구간에 상용화되는 거를 투자 지역으로 목표를 잡는다면 보다 빠르게 경제적 효과, 투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첨단 교통이라면은 UAM뿐만 아니라 AI를 기반으로 하는 자율주행이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버스 같은 경우는 새벽 동행 버스라고 해서 정식적으로 운행을 원래 10월 달부터 한다고 하고요. 버스에 의해서 자율주행 택시도 원래 10월 8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운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미 일부 구간에 시범 운행을 하고 있고 야간에만 운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안전성 테스트를 충분히 하고 그 이후에 원래 하반기 8월과 10월에 이
버스와 택시가 본격적으로 정식적으로 운행을 시작을 하는데 일단은 시범 노선으로 한두 개 노선만 운행이 될 것 같고요. 모든 지역이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고요. 이렇게 시스템 기반이 갖춰질 수 있는 곳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자율주행이 바뀌는 데는 한 5년에서 8년 정도가 걸리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첨단 교통망의 이제 정비에 이어서 권역별로 이 간선 도로망에 대한 확충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역철도망도 확충하고 도로 인프라도 확충을 하는데 이것도 권역별로 나눠서 동부권, 서부권, 서남권, 동남권 4개 권역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북부간선도로, 내부선안도로, 동부간선도로 연계 체계를 개선하고 도로를 확충하겠다. 그리고 그동안의 터널, 서울 내 야산을 중심으로 해서 세검정 터널이라든지 평창 터널 같은 경우도 건설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미 지하화되어 있는 국회도로 같은 경우도 지상 공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친환경으로 설계가 완료되는 게 올해 6월까지 마무리하고 서부간선도로 공사 같은 경우는 2026년까지 준공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동부간선도 지하의 단절 구간도 연결하는 공사가 타당성 검토를 2024년 4월까지 완료하겠다라고 하면서 도로 인프라와 광역철도망에 대한 확충 계획도 원래 2024년 서울시 주요 업무 계획에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런 교통망과 간선 도로망이 확충이 된다면 지역의 가치도 굉장히 큰 변화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로망에 있어 철도망에 대한 계획도 있는데요. 자, 철도망 같은 경우는 공사, 그다음에 설계, 협상, 예타. 그러니까 이게 가장 완료에 임박해 있는 곳이고 예타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동북선 같은 경우 2026년에 공사가 완료가 된다고 하고요. 트램 같은 경우도 2025년, 그다음에 9호선 4단계 같은 경우는 2028년에 공사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설계 단계 같은 경우는 우이 신사선 연장선은 2031년, 그다음에 협상 단계인 위례 신사선 같은 경우는 2028년. 위례 신사선 같은 경우는 착공에 들어갔는데 이 건설사가 공사비의 분쟁으로 인해서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원활한 협상을 빨리 추진해서 신속하게 착공을 유도하겠다. 그게 올해 상반기 안에 해결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예타, 예비타상선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잖아요. 이게 강북 횡단선과 목동선, 면목선, 난곡선인데 사실은 이런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4개의 경전철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 경제성이 좀 낮다고 평가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 대상으로 해서 좀 제외를 시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공사, 설계, 협상 단계에 있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순서대로 우리 투자의 대상 지역으로 선정을 하신다면 크게 위험하지 않는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내용 마지막입니다. 자, 세운지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와 고시를 올해 6월까지 마치겠다. 그리고 도심공원을 만들겠다. 그래서 최근에 서울시가 도시정원이라고 해서 2026년까지 서울의 정원을 1000곳, 그러니까 매년 300곳 정도를 만들어서 1000곳을 조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더해서요, 우리가 이제 서울에 많은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는 정비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잖아요. 특히나 최상급지를 중심으로 해서 재개발이 될 때 또는 재건축이 될 때 그 기부 체납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기부 체납을 임대주택으로 기부 체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임대주택 대신에 공공보행 녹지로 기부 체납을 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하면은 예를 들면 한강변에 있는 최상급지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을 넣는 것보다는 기반시설을 해서 녹지를 더 만든다면 단지의 가치도 훨씬 더 높아지죠. 또 자기만의 프라이드가 만들어지는 차별화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과 또 공공보행 녹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그 녹지를 이용을 해서 한강 시민공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일석이조 일석삼조 효과가 있고 기부 체납 때문에 또는 임대주택을 짓는 거에 대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망설이고 있는 지역들도 있거든요.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까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2024년 서울시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봤습니다. 그래서 원래 2024년 동안 서울시가 어떤 계획을 중점적으로 또 어떤 시기에 어떻게 진행해서 언제 완성이 되는지에 대한 스케줄을 잘 알 수 있게 됐고요. 또 이런 계획들 같은 경우는요,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업무, 서울의 위상별로, 위계별로 상업지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또 거기에 녹지 계획이 더해지고 또 거기에 서울의 2040년까지 장기 계획에 혁신축, 발전축,
많은 업무지구가 만들어지는 이 계획들이 어우러져서 3월 5일 날 발표된 노선 상업 지역이 활성화되는 이런 지역들이 이 네 가지가 겹쳐지는 곳은 앞으로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가장 안전한 투자가 될 수 있고 가장 높은 수익이 나는 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총망라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발표되는 이 주요 업무 계획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아직은 발표가 안 됐지만 3월 말 정도에 발표되는 25개 자치구의 주요 업무 계획을 본다면 보다 세밀하게, 보다 디테일하게 언제 시작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언제 완성이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가장 관심도 높은 지역들을 순서대로 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저희가 매주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금요일과 토요일을 나눠서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또 금액별로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니까 시간 내서 이런 세미나에 참석하신다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